카페를 전문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맡기고 없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거의 진짜 반 이상은 없고 다시 했어요. 대표님 오늘은 어디 가는 거죠? 오늘 여기 미사강변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끝낸 이제 바리스타 아카데미가 있는데 저희가 사후 점검 겸 원장님하고 간단하게 인터뷰하려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일단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당연히 사실은 카페 창업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제자분들 카페 창업을 도와주시다 보니까 되게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알아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몇 개 정도의 업체나 컨택을 좀 해보셨나요? 처음에 3개 정도 업체를 미팅을 했을 때 썩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서칭을 하다 보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업체는 한 10개 정도. 문제점이 뭐였나요? 뭐를 맡기려고 하셨는지.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바닥이 다 들뜸이 심했어요. 맨 처음에 인테리어 하신 분이 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건물 자체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상가뿐만 아니고 저희 상가 밖으로 나갔을 때 복도가 다 들떠 있고 이게 AS를 맡겨도 계속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바닥 공사를 했을 때 다시 들뜨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카페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 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카페를 안 해보신 분이 인테리어를 하면 그런 부분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카페를 많이 해보신 분을 찾았습니다. 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이 워낙에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머신뿐만 아니고 전기 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가에 들어갔을 때 전압이 5kV거든요. 그럼 이거를 일단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 전기를 단독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이 모르면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전기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고요. 그리고 수도, 배수 이거는 정말 초보자분들은 잘 몰라요. 내가 배수 라인이 어디에 있던 머신을 내가 원하는 데 넣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면 머신이랑 배수가 멀어질수록 역류하면서 나중에 이 역류해서 이거 뚫어주는 기사님을 부를 가능성이 너무 높고 한 번 뚫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뚫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쁘게 인테리어를 잘했다고 해도 내가 영업을 하면서 자꾸 뭔가 문제가 생겨서 AS를 해야 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바닥에 건물의 하자도 사실 좀 꽤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골조가 서면서 크랙 자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바닥면에다가 또 에폭시로 기존에 작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은 상태였죠. 저희는 바닥을 전체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다시 부분적으로 크랙이 있는 부분을 잡고 기본적인 방습 처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원장님이 운영을 하신 경험과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원하시는 걸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편했고요. 저희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커피 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방문했을 때 커피 장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길이의 장이 되고 커피 머신을 올려놓으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강 작업이라는 걸 해서 당연히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또 약간 배관의 문제로 인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지 않는 문제들. 일단은 저희 시공에서는 가장 큰 목적은 단순하게 인테리어가 조금 더 멋있어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로 삼은 거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생기면 안 된다. 영업을 하는 공간에서 가장 기본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시공해도 문제가 안 생길 거를 12나 13까지는 시공을 해놔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여유 있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배수, 하수, 그리고 입수 부분들, 전기 부분들,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전력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데 단독 배선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층고가 많이 높아가지고 선을 감추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단독 배선으로 해서 FM대로 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가다듬은 다음에 나머지 전반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을 잡아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닥 저희가 에폭시가 다 들떠 있었기 때문에 들떠 있는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데코 타일로 깔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를 원래는 1:1 수업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룹 레슨으로 조금 소규모 그룹 레슨으로 좀 더 확장을 하면서 머신을 한 대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머신을 추가를 할 때는 전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머신이랑 전기 배관이랑 꽤 멀기도 하고 층고도 높은데 이거를 이제 잘 해줄 수 있는 이제 분을 찾았고요. 기존에 있던 머신보다도 조금
더 멀어지는 위치에 머신이 새로 한 대가 더 추가가 돼요. 근데 머신 같은 경우는 커피 찌꺼기는 물에 잘 안 녹아서 이게 역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배관을 이제 정말로 잘 꼼꼼하게 해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끝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보통 이제 다른 데서 인테리어 하는 걸 이제 보면은 배관을 이렇게 단차로 주잖아요. 근데 단차로 줘도 이제 아주 살짝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 기간이 오래되면 역류하는 곳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바닥에서 한 요만큼이 떠 있을 정도로 단차를 엄청나게 많이 줘서 아, 이거는 절대 역류할 일이 없겠다 싶었어요. 구배를 10만 줘도 충분히 물이 흘러간다면 보편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은 불안하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대한 경사를 가파르게 만들어서 이상한 걸 넣어도 절대로 막힐 수가 없게 만들어 보자. 최대한 구조 안에서 장을 부분적으로 좀 해체를 하고 부분적으로 메꾸면서까지 경사를 조금 가파르게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업체를 한 10군데 정도 미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이 바를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를 죽이고 다시 하면 당연히 비용이 엄청 많이 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업체들이 아, 이거는 힘들다, 바를 다 철거를 하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근데 라우렐은 아, 이거 살려서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이렇게 새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업체가 잘한다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노고에 아주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짐을 들어 놓으셨을 때 전반적으로 좀 만족하는 느낌이 있으셨을까요? 아, 그럼요. 저희는 일단은 바닥 공사가 끝난 걸 본 순간 아, 너무 좋다. 바닥만 달라졌는데도, 그리고 이 바닥 색상도 골라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공간이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바에서 옆에다가 이제 설거지 할 수 있게끔 개수대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티가 잘 안 날 정도로 원래 그냥 기존의 바인 것처럼 설치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바가 기존에 있던 거라서 이게 잘못하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기존 바에다가 무거운 머신을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보강을 너무 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 공사를 하는 내내 매일매일 연락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은 이제 어떠한 작업을 했다 하면서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타 업체에서는 요거 사진을 뭐 5장 내외로 보내주실 거를 라우렐에서는 뭐 22장, 30장 이렇게 가깝게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할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캐치를 잘 하시는지 정말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쁜 날은 이제 왔을 때 이미 끝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끝나고 와서 굳이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제가 궁금해한 부분들을 다 꼼꼼히 보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또 다른 업무들을 보고하다 보면 고객님들께 연락을 못 드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원칙적으로 1일 1보고를 무조건 원칙으로 그냥 세우고 있고요. 그날 일어났던 공정 그리고 해프닝 사건들,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가지고 당일날 사진과 영상을 찍어가지고 고객님에게 송부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저희의 잘못이나 혹은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아무래도 학생들도 너무 많이 배출을 하시고 매년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카페에 관련된 창업이나 인테리어 관련해서 엄청 많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카페 경험이 많은지를 이제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머신이 들어왔을 때 전기 작업이 잘 안 돼서 다시 없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카페 경험이 많고 이제 사장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인테리어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르막 커피 아카데미 리모델링이 끝나고 간단하게 원장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 바꾸는 게 인테리어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기능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게 기반으로 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하셔서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단순하게 1차적으로 디자인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우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기능을 우선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거에 합당하게 시공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그 뒤에 원하는 디자인을 컨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상업 공간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오랫동안 문제없이 내 공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